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일 텐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천차만별이지는 않아요. 대부분 비슷한 진단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대가 이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가격이 동떨어진 거, 너무 갑자기 싸다, 너무 갑자기 비싸다, 이런 데는 사실은 뭐 불필요한 가격이니까 좀 빼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입니다. 보통 성형을 고민하실 때 성형외과라든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일 겁니다. 하지만 보통 전화해서 물어보면 딱 정해진 가격을 말을 해주지 않고 내원을 하셔야 가격을 알 수 있다, 비용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텐데요. 비싼가, 싼가, 아니면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한정이 되고 어떻게 적정 가격이 매겨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마다 비용이 다르다 이러면 너무 폭넓은 얘기가 될 텐데요. 이런 수술의 가격, 비용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가격을 측정할 때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이 되겠죠. 뭐 조금 더 수술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이다. 예를 들자면 뭐 단순 눈에서는 단순 매몰법, 성형외과 전문이라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수술이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수술을 시도해 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단순한 수술법이 될 거기 때문에 공급이 많겠죠. 따라서 이런 거는 수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더 낮아지게 될 거고요. 어려운 수술이 될수록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질 거고 뭐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격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수술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당연히 같은 수술이라도 조금 더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원장님이 수술 비용이 더 높게 책정이 될 거고요. 자기만의 특화된 수술법, 남들은 못하는 수술법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런 수요와 공급 말고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또는 수술 후에 뭐 붓기 관리라든지 조금 더 케어해 주는 게 좋은 환경을 형성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거는 비용에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상승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공급이 약간 그냥 시소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니까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술이면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져서 싸게 할 거고, 나만 할 수 있고 내 경력만 할 수 있는 거면 부르는 게 값이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병원에 오시기 전에 가격까지 알면 당연히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선택할 때도 헛수고도 안 할 수도 있고. 왜 근데 이걸 얘기를 못 해주냐면, 전화를 받는 사람은 수술해주는 원장님이 아니고 안내를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 해주는 게 있어요. 어떤 수술 받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쌍꺼풀만 해도 뭐 절개가 될 수도 있고 부분절개 매몰이 될 수도 있고 피부를 더 잘라낼 수도 있고 눈매 교정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너무나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환자분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 게 될 거고요. 그러면 원장님이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해주면 안 되냐? 전화로만은 사실은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일 거고, 그럼 영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의료법상 영상으로 진료를 하고 진단을 내주고 처방을 해주고 불법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매몰일 경우에 아니면 뭐 절개를 할 경우에 가격대는 이 정도가 된다, 참고를 하시고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이제 안내는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참고는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의 차이를 알고 가는 것만 해도 정보가 되기 때문에 두루뭉실한 정도의 정보밖에 드릴 수가 없다는 것, 그것도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금액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거꾸로인 분도 많아요. 오, 300만 원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분도 꽤 있거든요. 은근히 들어보니까 싸졌다. 적당이란 말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1번 사항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1번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에 맞춰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필요 없는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필요한 거를 빼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겠죠? 이러면 뭐 재수술을 해야 되고 또 뭐 교정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수술 비용이 더 증가하는 꼴일 거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잡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는 게 1번 사항이고, 그러면 같은 이제 수술법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발품을 팔아야겠죠? 조금 상담을 좀 여러 군데를 받아서 이 원장님의 경력도 봐야 될 거고
원장님이 했던 뭐 수술 전후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거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이제 천차만별일 텐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천차만별이진 않아요. 대부분 비슷한 진단이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 가격대가 이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너무 가격이 동떨어진 거, 너무 갑자기 싸다, 너무 갑자기 비싸다, 이런 데는 사실은 뭐 불필요한 가격이니까 좀 빼고 모여진 가격 내에서 선택을 하시는 게 적당한 가격이라는 거죠. 병원에서 진단비를 받는 병원 있나요? 많아요. 상담비라고 받는 병원이 많은데 대부분은 바쁜 병원이죠. 나 수술 너무 많고 환자분들 많이 봐줄 수가 없으니까 상담을 너무 많이 못 봐준다. 왜 이제 다른 과 뭐 정신과라든지 뭐 내과라든지 다른 과들은 상담을 해주는 시간이 소요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진료비를 받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성형외과라는 과는 비용이 상당히 수술비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수술비에 포함됐다 해서 상담비를 보통 받지를 않는 건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병원이 많지는 않고 일반적인 성형외과에서는 상담비를 수술할 때 수술비에 이제 포함하는 개념으로 따로 받지는 않죠.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답일 텐데, 수술 비용 책정이라는 게 사실은 하는 병원이나 하는 원장님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걸 거기다 녹이겠죠? 병원의 운영비라는 게 있을 거고, 왜 임대료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은 원장님한테 한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받은 거랑 지금 하는 거랑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부대 비용은 다 상승하니까 한 10단계로 나누어 보면 수술비가 너무 싸고 1, 2, 너무 비싸고 90, 이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거고, 뭉쳐있는 뭐 3, 4, 5, 6, 7, 8 요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그래도 뭉쳐있는 중간에서는 조금 가격대를 많이 받는 병원이라든지 원장님이 실력이 더 높거나 아니면 특화된 수술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조금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울 수도 있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이 저렴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비용을 너무 또 깎아야겠다, 이런 쪽으로만 좀 편협되게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겠다는 거고요. 환자분들이 선택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조금의 가격이라도 좀 더 저렴한 데를 찾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표현을 해야겠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싼 가격만 찾아서 했다가 수술을 다시 하게 되면 사실 재수술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시간 투자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격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잘 되는 원장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비용대가 살짝은 더 높아지더라도 그쪽을 택하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용적으로 효율적인 비용을 소비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다른 주제로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종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